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볼 텐데요. 자, 어느 파트에서 우리의 첫 걸음을 시작하느냐? 바로 첫 번째 대단원 역학과 에너지의 첫 번째 중단원 바로 힘과 운동.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겠어요? 네, 바로 첫 번째 소단원 이름이 뭐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운동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물리량과 단위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원래 대부분 물리 수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단원 여러 가지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면 앞으로 물리학을 공부할 때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먼저 다뤄볼까 해요. 바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량과 단위라는 건데 교과서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한번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물리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나가기 전에 먼저 물리량과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강의는 지금 당장 딱 들으면 뭔가 이해가 될 듯 싶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강의는 지금 딱 들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을 공부하다가 다시금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해요. 즉, 지금 듣는 것도 좋지만 지금 들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2번 또 내지 3번 이렇게 더 듣는다면 그때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오늘 이 수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략 이 대단원 하나쯤 또는 이 중단원 하나쯤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꼭 2번 또는 3번 이상 봐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서론은 이쯤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바로 학습지의 내용을 그대로 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아직 학습지를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학습지 파일을 아직 다운받지 않았다면 잠시 멈춘 다음에 꼭 이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번 파트의 제목이 물리량과 단위라고 했죠. 당연히 첫 시작은 물리량이 됩니다. 자, 물리량 당연히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맞아요. 물리량이 도대체 뭔데요? 자, 물리량이 뭐냐? 물리량이란 물질의 성질, 상태를 뭐하여 나타낸 양, 바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양이 됩니다. 수치, 쉽게 얘기해 그냥 수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러한 물리량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항상 숫자와 또 뭐? 단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너 키가 몇이니? 저 키요? 177cm인데요? 자, 그러면 키라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선 키라고 하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선 숫자 177 끝? 아니 진짜 뭐 외계인 중에 진짜 거대한 생물이 있어서 막 키가 177m라고 해보자. 또는 정말 작은 177mm짜리 생물도 있다고 보자고. 자, 단순히 이렇게 177만 쓰면 그 외계인을 뜻하는 건지 그 정말 작은 생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죠. 어느 정도의 키를 말하는 걸까? 그래서 단위,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꼭 붙여줍니다. 즉 이렇게 물리량은 숫자와 단위로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요거를 딱 봤어. 이게 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요거를 봤어. 177cm. 그러면 대략 센티미터 붙었는데 센티미터는 주로 어디에 붙일까요? 그쵸? 길이에 보통 붙여요. 길이에. 그러면 177cm. 뭔지 모르겠지만 길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뭔가 길이와 관련된 수치구나. 물리량이구나를 대략 유추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단위를 통해 어떤 종류의 물리량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물리량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177만 써 있으면 이게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아니면 나노미터인지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단위는 반드시 물리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물리량이면 이러한 물리량을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리량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방향의 유무. 무슨 뜻이냐? 방향이 있는 물리량.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 그럼 나머지 하나, 방향의 유무라고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방향이 없는 물리량.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위에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는 여러분들이 작년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봤던 개념들도 있겠고 새로 보는 개념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교과서를 쭉 차근차근 살피면서 위에 보기를 아래 방향이 있는 물리량, 방향이 없는 물리량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잠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한번 직접 찾아서 써보는 거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일시정지 한 다음 다 채워봤나요? 꼭 스스로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이게 스스로 채운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랑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하고 수업을 듣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통합과학 물리 파트 저랑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다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채울 시간을 따로 주잖아요. 꼭 채우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채운 사람들 지금이라도 일시정지 누르고 꼭 채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위에 보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 즉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 즉 크기만 가진 물리량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보기 첫 번째, 질량. 어떤 물질의 양. 작년 통합과학에서도 몇 번 나온 개념인데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물질의 양. 방향이 없죠. 얘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시간. 방향이 있나요? 뭐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뭐 공상과학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뭔가 문학적인 데에서는 뭐 시간을 거꾸로 이런 말이 있겠지만 실제 과학, 물리에서 엄밀히 따지면 시간은 앞으로만 가죠?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간도 방향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온도. 방향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높고 낮다, 크고 작다 이런 것만 있죠? 온도도 방향이 없습니다. 이동거리. 내가 얼만큼 이동했냐? 이동한 거리예요. 내가 10m 이동했다, 100m 이동했다. 그쵸?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히 크기만 나타내죠?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는데 이동거리는 방향이 미안해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습니다. 자, 변위. 이것도 작년에 몇 번 언급은 했어요. 그런데 변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한 친구들을 위해서 변이의 뜻,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라고 옆에 써졌는데, 이 변이와 이동거리의 개념은 이 다음 파트인 바로 여러가지 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언급만 하는 정도인데, 자, 이 변이, 위치의 변화량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위치의 변화야.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쏙 왔어. 위치가 이렇게 변했죠. 그럼 위치가 변화된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50cm 이동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50cm 이동했다. 즉, 위치의 변화량 얘기하려면 어느 쪽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변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속력은 어떨까요? 이거 작년에 물리 파트 통합과학에서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건데, 속력은 단순히 빠르기죠? 그래서 방향이 없습니다. 속도는 맞아요. 속력에다가 뭘 더한다? 방향. 속력과 방향을 합친 게 바로 속도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가속도는 어떨까요? 가속도가 뭐야? 변하다, 더해지다. 속도의 변화가 바로 가속도예요. 속도는 이미 방향이 있다고 했어. 이 방향이 있는 거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방향이 있다. 힘은 내가 이렇게 미는지, 이렇게 미는지, 위로 미는지 다 다르죠? 즉, 힘도 방향성이 있다. 어느 쪽으로 힘을 가했냐? 이런 얘기 하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네요.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혹시 기억할 친구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시 하면 되니까. 자세한 개념은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방향성만 따져볼 거예요. 운동량, 운동하는 정도야. 운동 상태. 운동하는 정도니까 운동 상태가 포함이 되겠죠. 운동 상태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속도죠. 속력이 아니라 속도. 그럼 운동량도 운동하는 정도, 즉 운동 상태, 속도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충격량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는지 그 양을 따지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너지 역시 크고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주요 개념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한 개념들, 물리량을 가지고 방향의 유무로 한번 구분을 지어봤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방향의 유무로 물리량을 구분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구분하는 방법.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한번 지우고 올게요. 근데 그 지우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안 한 게 빠뜨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 우리 방금 물리량을 방향의 유무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물리학 1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걸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딱 두 종류의 방향만 다룹니다. 즉, 직선 운동만 다뤄요. 직선 운동. 그러면 이 직선, 지표면 직선, 이 동그란 물체가 여기로 움직이냐, 여기로 움직이냐, 딱 이렇게 직선 운동밖에 다루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방향은 딱 몇 가지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죠?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물리학 1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은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물리학 1에서 얘기해요. 직선 운동에서. 아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왔어요. 두 번째 페이지. 방금 전에 물리량을 방향의 유무로 한번 구분해 봤다면 이번엔 표현되는 단위 개수로 구분을 지어 볼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표현되는 단위가 뭔데? 먼저 그럼 단위가 뭔데를 해결하고 가볼게요. 단위란 어떠한 양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도록 크기를 정한 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에요. 기준. 자, 내 키는 177cm예요. 그러면 일단은 1cm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77개가 있다는 거죠. 177cm에서 바로 요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센티미터, 1cm가 나타내는 것은 어디를 가도 정해져요. 일정하죠?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된다고. 내 키는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177cm야. 즉 이렇게 기준이 되도록 일정하게 크기를 정한 양, 이걸 바로 단위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 두 개의 표를 지금부터 한번 채워볼 텐데요. 위의 표는 하나의 단위, 미안해요, 발음이 꼬였어. 한 개의 단위로 표현되는 물리량인 걸 나타낸 거고요. 밑에 표는 두 개 이상의 단위들의 곱, 나눔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에 대한 표예요.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이 물리량들을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이 물리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멈춘 다음에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꼭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 채우고 왔나요? 자, 한번 위에 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자, 질량. 굉장히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물리량 개념인데 기호로 어떻게 될까요? mass. 바로 소문자 m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킬로그램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이고야, 종이 쳤네요. 잠깐만. 아, 눈치 없게 종이 치네 또. 자, 보겠습니다. 킬로그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쇼미더머니? 네, 맞아요. 바로 쇼미더머니에 몇 번 나왔던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래퍼분인데, 이 킬로그램, 제가 킬로그램 그분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분께 이 얘기를 들었거나 어디서 뉴스를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유추해 봤을 때 킬로그램 그분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덩치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덩치가 있다 보니 질량이 좀 크다 해서 약간 이 킬로그램에서 이름이 조금 따온 게, 유래한 게 아닐까. 킬로그램 아닐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뻘소리였고요. 자, 어쨌든 질량은 이렇고, 시간을 가볼게요. 시간의 기호 타임, 바로 소문자 t로 씁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1초. 초가 영어로 뭐죠? 세컨드. 맞아요. 더 줄이면 세크. 그래서 s로 씁니다. 1초, 기본 단위를 1초로 씁니다. 자, 이동거리, 변위. 뭘까요? 기호로 s가 됩니다. 소문자 s. 그럼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거리야. 내가 얼만큼 갔냐? 바로 길이에 대한 거죠. 길이의 단위. 미터. 네, 단위로 미터를 씁니다. 온도는 기호로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여러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는 섭씨온도 몇 도씨, 또 맞아요, 절대온도 켈빈이 있어요. 그 외에도 화씨온도 등등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주로 섭씨온도 아니면 절대온도 켈빈,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루니까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 표 한번 볼게요. 두 개 이상 단위들의 곱,
또는 나눔으로 표현된다. 위에 이 단위들은 다 하나의 단위였어요. 한 개였어요. 이 단위는 더 이상 뭐의 곱셈, 나눗셈 쪼개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 속력이나 속도부터 한번 볼게요. 기호를 어떻게 될까요? velocity에서 소문자 v. 발음이 조금 구데기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보면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슬슬 위에 단위들에 비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슬래시도 들어갔고 단위도 2개나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단위들은 우리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일단 한번 첫인사, 이 물리량들의 단위와 첫인사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부담 없이 한번 가볼게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호 acceleration 해서 A,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힘, 포스죠? 대문자 F로 씁니다.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뉴턴이죠? 대문자 N. 선생님, 분명히 2개 이상의 단위들의 곱 나눔으로 표현된다 했는데 얘는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편의상 여러 단위들의 곱을 요거 하나로 나타낸 거고요. 사실 이 뉴턴이란 단위도 풀어 써보면 여러 2개 이상의 단위들이 모여있게 돼요. 그거는 더 나중에 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의 단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2개 이상의 단위들로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가 바로 뉴턴이다. 네 번째, 운동량. 작년에 기호 어떻게 썼죠? 맞아요. P.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자, 슬슬 이 오른쪽에 써있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단위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곱한 거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야, 2 곱하기 1은 뭐니? 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2요 대답을 해요. 왜? 숫자들끼리의 곱은 이미 익숙하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몇 년째 해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숫자끼리의 곱, 나눗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단위들끼리의 곱과 나눗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물리량은 어떻게 된다 했어? 숫자와 단위로 표현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일 뿐이야. 단위끼리의 곱셈 나눗셈도 숫자의 곱셈 나눗셈 하듯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익숙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전혀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멍청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물리학 1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단위끼리의 곱셈 나눗셈도 아마도 좀 익숙해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개념 볼게요. 충격량 어떻게 쓰죠? 대문자 I. 네, 작년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뉴턴 세크. 또 곱셈 나왔네요. 단위끼리의 곱.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 마지막 에너지. 에너지. 바로 대문자 E로 씁니다. 단위는 대문자 J. 줄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줄. 그 땡기는 줄이 아니라 과학자 이름 줄에서 따온 건데요. 선생님 요것도 단위 하나 아닌가요? 뉴턴과 비슷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개의 단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위예요. 그래서 한 개의 단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자, 요런 식으로 또 물리량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표현되는 단위 개수. 단위가 단일 한 개로 이루어져 있냐, 여러 단위들이 합쳐져서 표현이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또 물리량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역학 파트,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역학과 시스템, 힘과 운동이죠. 이 역학 파트에서는 특히 이 단위, 이 세 개의 단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역학에서 쓰이는 대부분 단어들은 이 세 개의 단어가 아니라 이 세 개의 기본 단위들로 다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질량을 뜻하는 단위, 시간을 뜻하는 단위, 길이를 뜻하는 단위, 즉 각각 킬로그램, 세크, 메스, 미안해요. m이 아니라 미터. m은 이거죠, 질량. 자, 킬로그램, 세컨드, 미터. 이 세 개로 조합을 해서 만든다. 아래 봐봐. 미터 퍼 세크. 미터랑 세크 조합해서 만들었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랑 세크 조합해서 만들었죠. 이 뉴턴도 까고 보면 요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뉴턴, 세크, 줄 다 이 세 개의 단위들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위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물리량, 단위, 기호들을 한번 쭉 봤어요. 이 내용들은 아까 맨 처음 말했다시피 지금 당장에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개념들 또는 생소한 개념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하냐? 이 내용은 물리학의 기초예요.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 그 상태로 뒤에 내용들을 만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이 내용들을 알고 나서 뒤에 내용들을 시작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해도 더 깊어질 거고요. 그러니 이 강의가 지금 완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역학 파트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또는 역학 파트 다 끝난 이후에 이 힘과 운동 파트 다 끝난 이후에 꼭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이제 학습지 1페이지가 끝났고요. 2페이지부터 조금 더 심화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냐? 아까 이렇게 세 개, 질량, 시간, 길이에 대한 단위는 간단했는데 여기는 단위들이 조합되기 시작했죠. 곱셈, 나눗셈으로. 이런 단위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 단위들을 토대로 이 물리량들에 대한 정의, 공식들을 한번 끌어내 볼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가속도는 뭐였지, 속도는 뭐였지, 변이는 뭐지, 속력은 뭐였지, 이렇게 막 공식들 정의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단위를 딱 봤을 때 대략 공식이 이렇겠구나 라고 유추하고 정의가 이렇겠구나 유추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학습지 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